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투비스 컨퍼런스 3팀 발표 맡은, 개픽팀의 발표 맡은 유현기우라고 합니다. 저희 팀에는 저 말고 김효원, 김현선, 금민경, 김민정, 고유가 있습니다. 실시간에 회장 부회장이 들어와 있는 네, 저희 업차입니다. 저희는 인트로로 저희 그 주제 선정 배경 그리고 뭐 간단한 모델에 대해 설명드리고 살펴보기를 통해서 모델 전체적인 플로우를 설명드리고 저희가 그 모델 중간중간에 데이터가 들어오는 게 있어가지고 데이터 먼저 설명드리기가 힘들어서 데이터와 모델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저희가 웹과 스포시 있는데 그 시험 결과와 그리고 항해적인 개선방안으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그래프는 그 SNS, 최근에 SNS 사용량 그래프인데 저희가 이걸 가져온 이유는 빨간색 네모를 친 SNS는 영상이나 사진과 같은 시각 자료를 활용한 SNS고 그리고 회색으로 네모친 SNS는 그냥 메신저를 의미합니다. 즉 SNS 사용량이 많은 SNS의 특징은 사진이나 동영상과 같은 시각 매체를 활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에 영감을 받아서 단순한 글로부터 SNS 이런 시각 자료를 글로부터 도출해내서 SNS나 블로그와 같은 개인 작가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모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글로부터 키워드를 추출해서 이미지를 가져오고 또 글로부터 감성을 추출해서 이로부터 스타일을 가져와서 최종적인 아웃풋을 만들어냅니다. 이것만 보면은 저희 모델이 어떤 모델인지 잘 알아보기 힘들 수 있는데 앞으로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추출에는 텍스트 랭크, 감성 분석에는 팝버트, 그리고 그림에는 스타일 트랜스퍼 모델을 사용했는데요. 이 역시 앞으로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연을 위해 만든 웹과 챗봇의 사진인데요. 저희가 이것을 벌써 보여드린 이유는 저희가 모델이 돌아가기 때문에 인풋을 넣으면 아웃풋이 나오기까지 1분에서 3분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풋을 넣고 발표 끝날 때 아웃풋을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풋을 저희가 여기서 막 글 같은 걸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적당한 글 2개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웹과 챗봇에 각각 다른 글을 인풋으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네요. 그래서 준비해왔어요. 그래서 저희 웹이에요. 잘 만들었죠. 이따 시험 결과 보여드릴 때도 자세히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일단 인풋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챗봇에도 인풋을 넣을 건데 챗봇은 발표가 끝난 뒤에 배포를 할 예정이니 궁금하시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챗봇도 인풋을 넣고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시연할 때 좀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 이런 거 넣어놨어요. 그래서 심심하지 마시라고 이런 거 넣어놓고 발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및 모델 설명 이제 한 단계씩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텐데 일단 그래서 저희가 키워드를 추출한다고 했죠. 그래서 키워드 추출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저희는 글로 카카오 브런치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카카오 브런치 글을 사용한 이유는 일단 개인 작가들이 많이 글을 올리는 플랫폼을 저희가 원했고 또 이 플랫폼에서 저희는 감성을 입히고 싶었기 때문에 감성이 비교적 잘 드러나는 그 공간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카카오 브런치에 감성 엑셀 탭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감성이 드러나는 글을 이용해서 저희가 데이터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25,000개의 글을 수집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일단 키워드 수출을 위해서 저희는 텍스트 랭크 알고리즘을 사용했습니다. 텍스트 랭크 알고리즘이라고 하면 그 검색 알고리즘에서 그
페이지 랭크라는 알고리즘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알고리즘과 유사한 알고리즘인데 이거는 지금 텔레그램 돌고 있네요. 그래서 그 알고리즘인데 그 그래프 베이스드 랭킹 모델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많이 등장하는 단어,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와 같이 등장할수록 그리고 많은 단어와 등장할수록 이 단어는 중요하다고 랭킹을 매기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래프 베이스드 모델이라고 부르고 통계적 기반의 비지도 학습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윈도우 크기, 즉 엣지라는 윈도우 크기를 정해서 이 윈도우 크기라고 하면 뭐 윈도우가 2면은 2개의 단어, 윈도우가 7이면은 7개의 단어 안에서 같이 나오게 되면은 이 단어를 같이 나온다고 판단을 하고 이를 통해서 랭크를 매기게 되는 건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저희가 토커나이징을 하고 텍스트 랭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것, 나, 수, 네 오른쪽에 보이는 것 같은 의미 없는 단어가 잡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빈도수를 컷오프로 설정을 해서 이 일정한 컷오프로 넘어가는 단어들을 불용어 처리를 했습니다. 예시로 저희는 그 섬집 아가 동료 다들 아시죠? 그 섬집 아가를 가져왔는데 섬집 아가에서 이 알고리즘을 정해서 키워드를 추출을 해내면 이렇게 아기, 엄마, 그늘, 노래, 바다 라는 키워드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텍스트 랭크와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컷오프로 이렇게 불용어 처리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짧은 글의 경우에는 키워드가 추출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TF-IDF의 알고리즘을 같이 도입했습니다. TF-IDF는 그러니까 짧은 글, 키워드가 충분히 뽑아내지 못하는 글들을 대상으로 TF-IDF를 사용했는데요. 다른 글들보다 이 글에서 유독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을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키워드로 선정을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이렇게 짧은 글에서도 성공적으로 키워드를 이렇게 뽑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키워드를 뽑아낸 키워드로 이제 이미지를 가져와야 할 텐데요. 저희는 이를 크롤링을 통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키워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키워드를 검색을 해서 그 키워드에 대한 이미지를 가져오는 방법인데요. 이때 저희가 사용한 사이트는 언스플래시라는 사이트인데 이미지가 많이 담겨있는 사이트예요. 근데 저희가 이 사이트를 선택한 이유는 라이센스가 프리예요. 다운로드도 무료고 그리고 상업적 혹은 비상업적으로 마음껏 쓸 수 있는 라이센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이트를 사용을 해서 저희 아웃풋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퍼미션이 필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키워드당 평균 20개의 이미지를 수집해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의 특징으로 또 이미지에 이렇게 캡션이 다 달려있어요. 간단한 사진을 업로드한 사람들이 이렇게 캡션을 같이 업로드한 건데 이를 통해서 키워드 추출 결과와 크롤링한 이미지의 캡션을 같이 비교를 해서 그 캡션에 저희가 보통 한 글에서 3개에서 10개 정도의 키워드를 추출해냈는데 이 키워드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캡션을 선택을 해서 캡션에 키워드가 많이 포함되어 있을수록 저희가 그 의도했던 주제에 맞는 그 키워드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이미지라고 생각을 해서 키워드가 캡션이 많이 들어있는 상위 5개의 이미지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섬집 아가에서 가져온 이미지인데요. 그래서 키워드 아기, 엄마, 그늘, 노래, 바다를 이용해서 검색을 한 다음에 캡션을 비교를 했더니 마더 캐링 베이비, 즉 엄마와 아기가 들어있는 캡션으로 가지고 있는 이 이미지가 최종적으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윗단계에서 키워드를 추출을 하고 또 글을 바탕으로 이미지를 가져왔죠. 그래서 이 이미지를 최종 아웃풋에 사용을 하게 될 거고 이제부터는 글을 감성 분석을 하고 또 그 감성에 어울리는 스타일을 이 이미지에 입힐 겁니다. 스타일을 입힌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총 25,000개의 글을 저희는 감성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문장으로 나눌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KSS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총 92만 개의 문장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토커나이징 분석을 위해서 토커나이징까지 완료를 했죠. 이렇게 전 처리를 끝낸 후 저희가 필요한 게 감정 단어 사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각 문장에 라벨링을 하고 최종적으로 이 글의 감정을 도출해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감정에 대한 사전이 필요가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보통 심리학자들은 감정으로 6가지를 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사이드 아웃 보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인사이드 아웃에도 5개인가 6개가 나오죠. 이렇게 보통 6가지를 꼽는데 저희의 목적에는 혐오가 드러난 감성 에세이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런 글이 별로 없을 뿐더러 그런 글의 이미지가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혐오를 뺀 다음에 걱정과 그리움이라는
라벨을 새로 만들어서 이 라벨에 대한 단어 사정을 다시 재구성했습니다. 이렇게 재구성된 단어 사전을 이용해서 저희는 문장마다 일단 라벨링을 실시를 했어요. 라벨링을 어떻게 했냐면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이렇게 감정마다 단어 라벨링이 한 200개, 많게는 200개까지 있었는데 이 200개를 사용을 해서 각 문장이 이 해당 감정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이용해서 라벨링을 진행을 했어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약간 한계점이 존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저희는 이렇게 이게 결과가 가장 좋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떠한 문장에 행복에 해당하는 단어가 3개, 슬픔이 1개, 공포가 2개면은 이 문장은 그래도 행복이 가장 많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문장일 것이다 라고 라벨링을 한 거죠. 그래서 제일 비중이 큰 감정을 라벨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각각 92만 개의 문장을 각각 레벨을 한 뒤 이것을 코버트에 학습을 시켰어요. 버트라고 하면 텍스트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모델이에요. 그리고 저희의 발표 시간상의 문제도 있고 저희는 이 모델에 대한 아키텍처나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저희의 큰 흐름에 대해 설명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굉장히 자세히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대신 간략하게 나마 이 모델을 왜 이용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용되었는지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라벨링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코버트, SKT 브레인에서 구글에서 공개한 버트를 한국에 특화된 모델로 만든 건데요. 이걸 이용해서 감성 분류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버트라는 모델은 기본적으로 프리트레이닝과 파인튜닝이라는 2가지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프리트레이닝의 경우에는 비지도 학습으로 많은 양의 데이터와 엄청난 연산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 목적의 언어 이해 모델을 만드는 것이 프리트레이닝인데요. 이것은 개인 이용자가 하기에는 한계도 있고 또 이미 이렇게 학습된 모델을 많이 공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프리트레이닝을 직접 하지 않고 SKT 브레인에서 한국어 데이터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데이터를 프리트레이닝 웨이트를 가져와서 사용했습니다. 이 웨이트를 이용해서 저희는 파인튜닝을 해야 되는데 파인튜닝이라 하면 앞서서 말했던 프리트레이닝된 일반적 목적의 언어 이해 모델을 구체적인 목적의 모델로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지도 학습으로 구체적 모델을 구축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앞서 저희는 라벨링을 했었죠. 각 문장에 대해서 이것을 학습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감정 분류 모델을 구축을 했습니다. 이 파인튜닝의 경우에는 앞서 프리트레이닝과 같이 다르게 저희가 직접 학습을 진행을 해야 했죠. 그래서 섬지마가로 다시 돌아와서 섬지마가의 경우에는 이렇게 그리움 0.8, 문장 2번은 그리움이 0.5, 문장 4번은 0.6 이런 식으로 라벨링이 된다고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라벨링 된 확률들을 다 합쳐서 가장 확률값이 뚜렷하게 나온 상위 10개의 문장을 이용해서 글의 감성을 도출해냈는데요. 확률값이 뚜렷하게 나왔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문장 1번의 경우에는 그리움이 0.8이라서 이 문장은 그리움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문장이라고 버트 모델이 판단을 한 것인데 예를 들어 각 감정에 대해 0.15, 0.17, 0.16 이런 정도로 비슷한 수준으로 확률값이 매겨져 있다면 버트 모델은 이 감정이 무엇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뜻이라고 저희는 해석을 해서 그런 문장들은 배제를 하고 확실하게 감정이 드러난 문장들 상위 10개를 글마다 선택을 해서 그 문장들을 이용해서 글의 감정을 라벨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저희는 섬지마가라는 그래서 그리움이라는 감정을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는 저희는 이제 감성을 도출해냈으니까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스타일을 입히게 될 텐데요. 스타일이라고 하면 일단 스타일 트랜스퍼라는 모델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일 트랜스퍼는 컨텐츠 이미지에 스타일 이미지를 입혀서 그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컨텐츠 이미지를 새로 만들어내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예에서 보면은 건물이 있죠. MIT 건물이라고 하는데 이 이미지를 컨텐츠 이미지로 사용을 하고 밑에 현란한 강아지 사진의 스타일 이미지를 입혀서 이런 강아지 그림체를 가진 컨텐츠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게 스타일 트랜스퍼입니다. 모델 설명도 간단히 해드릴 텐데 앞서 버트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타일 트랜스퍼는 크게 컨텐츠와 스타일이라는 2가지 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위아래가 병행으로 학습이 진행되는 방식인데 이렇게 스타일 리프레젠테이션을 스타일 이미지로 구합니다. 얕은 층에서는
단순한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고, 깊은 층에서는 비교적 그 이미지의 원본이 더 살아있는 것을 볼 수 있죠. E가 깊은 층이고 A가 얕은 층입니다. 그래서 이 스타일 리프레젠테이션과 컨텐츠 리프레젠테이션을 활용을 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컨텐츠 리프레젠테이션의 경우에는 깊은 층으로 갈수록 전체적인 윤곽은 살아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그림이 깨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스타일과 컨텐츠를 합칠 때는 이렇게 깊은 층에 깨져 있는 컨텐츠에 깨져 있는 부분에 스타일을 입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깨져 있는 부분을 스타일로 채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로스를 각각 컨텐츠 로스와 스타일 로스를 다른 방법으로 더하게 됩니다. 다른 방법에 대해서는 뭐 따로 질문을 주시거나 하면은 자세히 설명해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알파와 베타라는 글로벌이 아니죠. 그 하이퍼 파라미터를 각각 매겨서 컨텐츠와 스타일의 합의점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텐츠와 스타일의 비중을 정한 다음에 토탈 그 전체적인 로스의 균형점을 찾아 나가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이 첫 번째 경우에는 맨 처음에 검은 화면의 경우에는 학습이 거의 진행되지 않는 모델이고, 나중에 나오는 게 학습이 진행된 경우인데 저희가 직접 학습을 하면서 만든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 학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을 어떻게 활용했냐면 저희는 각 감정별로 총 N개, 그러니까 감정별로 저희가 스타일의 개수가 달라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적어놓았는데, 감정별로 스타일을 수집을 했습니다. 스타일을 수집을 해서 예를 들어 그리움에 해당하는 스타일이 여러 개가 있겠죠. 이 여러 개를 직접 다 학습을 시켰어요. 패스트 스타일 트랜스퍼는 스타일 트랜스퍼와 다르게 그 스타일 이미지에 한번 학습을 시켜 놓으면은 컨텐츠를 넣었을 때 실시간으로 이미지를 뱉어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목적에 맞다고 생각을 해서 패스트 스타일 트랜스퍼를 사용을 했는데, 이렇게 미리 저희가 원하는 스타일에 대한 학습이 진행된 웨이트를 만들어 놓아서 만약에 글의 감정이 그리움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리움에 해당하는 웨이트 중에 하나를 가져와서 그 앞서 구했던 이미지에 이 스타일을 입히는 게 저희의 아웃풋이 되죠.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아까 저희는 섬집 아가라는 글을 통해서 위에 그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있는 컨텐츠 이미지를 구했고, 또 그리움이라는 감정을 도출해내서 밑에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이미지를 도출해낼 수 있었죠. 그래서 이 이미지들을 이용해서 스타일 트랜스퍼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학습이 이 두 이미지를 이용해서 학습을 진행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점점 진행이 돼서 결국에는 저희는 그 섬집 아가라는 글에서 이런 일러스트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이런 이미지를 최종적 아웃풋으로 도출해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결과를 보여드릴 텐데요. 시간 다 됐겠죠? 보겠습니다. 네, 이거 아까 글을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 글도 이렇게 밑에 있어요. 그래서 꽃잎 올리는 빗방울처럼 내 마음에 한번 다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글이길래 이런 이미지가 도출이 됐는지 잠깐 읽어보면 그냥 그리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뭐 주룩주룩 눈물대요 이런 이미지 있고 그냥 되게 슬픈 글인 것 같은데, 이런 글에서 저희는 이런 이미지를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누르면은 좀 찌그러졌죠? 그래서 다운로드 누르면은 이런 이미지를 저희는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백을 누르면 다시 첫 번째 화면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챗봇에는 저희가 또 다른 글을 넣었었죠. 이 글을 넣었던 것 같은데 좀 이쁜 글이에요. 뭐 나는 여기 남기고 가야겠다. 되지 않게 남아야겠다 이런 글이네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런 이미지를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챗봇은 배포를 할 테니 한번 궁금하시면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계점 및 개선 방안입니다. 저희가 그래도 이렇게
나름 의미 있고 괜찮은 결과물을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계점도 역시 저희가 느낀 게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감정 라벨링이 단어 사전에 의존을 했습니다. 사실 대체로 맞는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틀리는 경우도 꽤 많았어요. 근데 이렇게 라벨링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들로 버트를 학습을 시켰기 때문에 아웃풋에서도 좀 오류가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해결 방법으로는 각각의 문장을 사람들이 직접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힘을 들여서 문장의 감정을 라벨링을 하면 되겠죠. 저희 이런 해결 방안을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는 현실적인 문제로 직접 라벨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컨텐츠에 어울리지 않는 스타일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었어요. 방금 보여드렸던 것과 뭐 삼치바가의 경우에는 그래도 이미지에 어울리는 스타일이 적용됐는데 사실 스타일에서 이렇게 여러 스타일 중에 하나를 랜덤으로 고르다 보니까 좀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그런 것을 해결할 방법으로는 뭐 사용자에게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몇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방법도 있겠죠. 네, 그리고 웹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에 인사말이 있어서 웹으로 보여드릴게요. 멤버 사진 속에 이렇게 웹에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 마지막으로 혹시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여기 계신 분들. 스타일 트랜스퍼가 예. 제가 알기로는 GPU 생산이 되게 많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제가 발표 필요한 문제로 좀 생략을 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건 스타일 트랜스퍼고 저희가 사용한 건 패스트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예요. 그래서 차이점으로 말씀드리자면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는 매번 컨텐츠와 스타일을 매번 넣어서 학습을 매번 해야 아웃풋을 도출해낼 수 있어요. 근데 패스트 스타일 트랜스퍼의 경우에는 이렇게 스타일 이미지를 한번 학습을 시켜놓으면 거의 실시간으로 컨텐츠 이미지만 넣고 그 웨이트를 적용만 시키면은 바로 이렇게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스타일에 해당하는 이미지들을 몇 개를 미리 학습을 시켜서 그 웨이트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 챗봇이나 웹이나 다 GPU가 아니라 CPU로 동작을 해요. 그리고 1분에서 3분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그것도 이 모델이 돌아가는 속도가 아니라 크롤링의 속도가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거의 리얼타임으로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CPU로. 혹시 더 질문 있나요? 없으면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슴이 웅장해지는 발표였습니다. 저희가 1부에서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 10분간의 휴식 시간을 가지고 난 뒤 컨퍼런스를 재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